안녕하십니까. 뒤에 좀 불이 괜찮습니까? 예. 그제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예비 목사 김동수입니다. 예.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는 건국전쟁.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는데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분노, 정강훈 목사님, 예,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승만의 분노. 예.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당시 애국운동하고, 지금까지의, 목사가 되기까지, 참, 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요, 그 열정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이거 거제인데, 거제 지역에서, 그 당시에 사람 한 400명 모이는데, 저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 삭발했기 때 가장 저를 분노하게 했던, 제 안에, 정말 신학 다음으로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이승만의 분노. 이승만의 분노의 책은 왕정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왕정에 대한 분노에서 반 정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강의가 지금 어떻게 이해될지 제가 이렇게 직접 파워포인트로 작업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대중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여러분들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실제 목사님들이 이승만에 대한 생각은 있어도 설교라든가 가치관을 강당에서 말할 수가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왜냐면요. 교회 안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기 때문에 저희야 뭐 성도에 해봐야 뭐 한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눈치 안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말 못해요.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국 설계도를 세웠습니다. 설계도. 첫 번째,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설계도대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설계도들은요, 이승만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예비된 자냐, 하나님이 건국을 위해서 예비된 자냐. 처음에는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요, 배제학대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목사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한 교회의 목사로 될 것이 아니요, 한 나라의 리드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밀었습니다.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근대사의 핵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지금 건국전쟁이 지금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느냐? 지금 좌파 우파의 역사 회오리에 우직하게 우파의 선구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다른 사람들 이승만 박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입니다. 국부입니다. 국부. 박사님, 이승만 씨,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수립을 할 때, 건국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뭐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수건을 들고 눈물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 밀어주이소. 왜?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러한 핵심이 되는 가장 역사적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왜 그에서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거를 떠들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국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가 오늘날 이런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좌파가 역사 왜곡으로 가야만 했던 주인공입니다. 이 역사 왜곡에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요, 지금 애들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는 답을 체크할 때 이승만은 부정부패, 박정희는 부정부패, 나쁜 사람, 독재 이거 해야지 동그라미 해야지 정답이 됩니다. 좋은 사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오늘날 교과서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좌파는 김구, 우파는 이승만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역사는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건국전쟁이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 다르네? 예, 알고 싶죠? 저와 같이 역사의 진실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달려가겠습니다. 왕정에 대한 분노. 이승만은 씨가 다릅니다. 뭐냐? 왕족의 후손입니다. 왕족의 후손. 예. 아버지 이경선, 태조의 장남,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 다섯째 아들 장평정 이현의 14대 손이며 태조 이성계의 18대 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그러면 자기는 19대 손 되겠네요. 이승만은 어쨌든 이 왕계에서 몰락한 집안입니다. 생활이 힘들고 몰락한 집안이었어요. 이승만이 태어나던 1875년 전후에 조선 정세가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조선 왕정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으로 심한 부패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한마디로 관직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천지조약, 청은 조선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고요. 일본은 경제적 영향력이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몽준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일본의 군대가 근대식 무기를 가지고 맞대응하다가 끝내 정몽준 세력이 패하게 됩니다. 동학군을 진압한 일본군은 왕실에 대가를 요구하죠. 조선에 주도하게 되는 근거가 그때 마련이 되어버렸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 청나라가 또 잠시 이깁니다. 이기면서 갑오개혁 때 가거제가 폐지됩니다. 이때 이승만은 가거 공부하다가 이거 폐지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낭망하게 됩니다. 출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가거제 폐지로 새로운 문물을 배우는 전환점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우연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제 이번에 이깁니다. 이기면서 노골적으로 내정을 간섭합니다. 일본은 궁정에 난입해서 흥승대원군을 영임을 해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가거제도 폐지 후 친구 신경우의 소개로 배제학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우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동생이 신흥우입니다. 신흥우가 개학파 운동가이며 감리교 목회자 YMCA 이사와 배제학당의 교장을 지냅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학교와 정치적인 사람도 만나고 문물도 배우게 되는 그런 사람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천재였습니다. 천재. 아주 천재였습니다. 6개월 만에 시임생들에게 초보 영어를 가르치는 조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승만은 박사과정까지 초소피대로 배우게 됩니다. 왜? 천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늘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배제학당에 세운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초대 교장이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이를 이끄는 겁니다. 그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배제학당은 기독교 정신과 교화 사상의 근거에서 근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제학당이 그런 겁니다. 배제학당에서 강조한 교육은요, 자유와 자조 정신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처음에는 영어 배우러 갔는데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치적 자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유는 왜냐면은 선교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각종 문화, 교육에 대한 것을 다 배우게 된 거죠. 자유는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간이고요. 자조는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요, 부패한 조선의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딱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거든요. 왕실에 대한 분노는 사상과 이론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냥 분노하면 될 게 아니고 이런 사상, 이런 이론으로 고쳐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이분 안에 자유의 씨가 들어간 거죠. 자유의 씨. 그래서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는데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개화파 서재필.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실패합니다. 미국의 망명에서 의사가 된 혁명가 이분을 만나서 이승만은 사상을 형성하고요.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스승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정말 이 시대를 볼 수 있고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고 정말 그런 스승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서재필은요, 배제학당에 협성회를 결성해가지고 협성회가 무엇이었냐면은 잠시만요. 북한
신문 혼용을 했고, 이 협성에서 했던 것이 토론회가 있습니다. 병력 참여, 부녀자 교육, 자주 독립, 자립 경제, 자주 외교 등의 정치 사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협성에는 1898년 1월에 주간 신문인 협성의 해보를 만들어서 이것은 후에 일간지가 됩니다. 이승만은요, 청년 협성의 해보에 창간호부터 논설과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정치적인 입문을 이미 협성회를 통해서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협성회는 토론회와 출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족 문제를 제기하여 민족을 각성시키고 계몽하여 민족 의식과 자주 독립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졸업식 때 대표로 조선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영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명 인사들이 한 600명 모였어요. 이때 이승만은 유명 인사로 부각이 된 겁니다. 진정한 개혁 실천가로서 신문 기자를 했습니다. 1898년 4월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하여 자유와 평등을 설계했고요. 매일신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비판으로 러시아와 프랑스의 사업 포기, 러시아와 프랑스가 러시아에서 목포와 진남포의 조계외 사방 심리에 섬들을 사들이기를 요구했고 석탄 광산 한 곳을 불러 불란서에 서울과 의주 사이에 철도 회사를 허락한 바 이 말을 들음에 치가 떨리고 기가 막혀서 분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더라 하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최초의 이 보도 내용이 신문 보도 내용을 통해서 외세 침략에 대해서 견지하는 최초의 외교 성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글로 통해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구나.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식견과 그러한 사회 운동가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유영석과 함께 한글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해 주필 활동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상가로서의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일본 경찰은 피해자만 체포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승만의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좌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승만은 일본 앞잡이다. 그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승만의 분노의 책을 보면요, 사상적인 정립, 역사적인 인식, 그 사람의 신앙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디로까지 가려고 했던가, 이런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이따가 들어올게요. 살롬.